네, 한우석 대표님 정리 잘해주셨는데요. 차트까지 연결해서 지금 시장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저 PBR 쪽이 주도하다가 어제부터 좀 차익이 나오는 부분에 있고 또 여기에 내일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FMC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성장주들하고 순환해하는 모습 보였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그 대형주들끼리.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 PBR과 관련주도 좀 차익이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힘이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줄다리기 흐름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제 재료가 있었던 이제 반도체 쪽, 특히 이제 삼성에서 전체적으로 AI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그 차세대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과 연결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이등주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온 모습 보였고요. 또 이제 또 특히 캐틀의 그 중국의 1위 그 배터리 셀 기업이죠. 캐틀 같은 경우가 그동안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2차전지 뭐 에코프로라도 에코프로의 비행 같은 쪽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등주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런 흐름에서 좀 봤을 때는 분명히 시장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기회만 되면 긍정적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략상 봤을 때는 지금 26일 날 뭐 저 PBR 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관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저는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이제 차익이 될 수 있지만 올해 내내 나올 수 있는 큰 흐름을 좀 가는 재료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고성장주도 같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PPT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네. 올해 흐름은 처음에 이제 저 그 밸류에 관련해서 먼저 움직였던 쪽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가장 이제 저밸류 PBR 쪽에 있는 쪽이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라든지 은행업종, 증권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본이라든지 이런 흐름에서 차익이 나왔지만 앞으로 흐름에서는 이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그 초안의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머리는 천반이 됐었죠.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적으로 더 올라갔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이제 각 그 상장사들이 뭐 이렇게 배당을 한다든지 또 여기에 연결돼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곳곳에서 이제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흐름의 상승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뭡니까?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런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같은 거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저 PBR 1배에서 2배로 넘어간 수준 구간에서 상당히 그 상승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그 저 PBR 쪽은 2차를 반대했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가장 이제 강력한 섹터라는 점에서 우리가 너무 저 PBR 쪽도 있지만 이런 성장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도 할 것이고 올해 3회 인하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게도 기회가 됐다는 점이고 실적으로 이제 우리 그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지수를 만들겠죠.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프라임 150 지수라든지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ETF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고성장, 고수익 그 관련된 고밸류 업종이 더 상승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신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좀 우리가 좀 눈에 들어있지 않았던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자동차 특히 이렇게 헬스케어 업종들도 분명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포커스가 뭐냐면 수출에서도 우리가 단계를 보게 되면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20년 만에 이 그 수출에 우리나라 상대국에서 보면 그 미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국 뭡니까? 미국의 첨단망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AI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증설하고 있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까지 이런 흐름들이 성장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2차전지 일부에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2차전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LG 엔솔도 지금 배터리 공장이 6개 정도를 계속 증설 중에 있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SK온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증설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지금 3개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 본격 가동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미국 쪽으로 연결된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저 밸류에 있는 종목들 또
또 고밸류인 종목들도 올해 안에 순환하면서 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한국 쪽에 지금 자본이 글로벌 펀드 자금이 지금 78억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선물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지만 큰 추세 흐름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순환 매장세 이어질 만큼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주시 역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관전평 들어봤는데요. 이어지는 시간 까다로운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10명 중 에이스 선수인 4번 타자를 클린업이라고 하죠. 적시타를 날려 득점을 이끌어낼 팀의 기둥 같은 선수인데요. 경기에서처럼 시장에서도 공을 시원하게 날려줄 섹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표님께서 합심을 해서 두 섹터를 선별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섹터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요즘에 보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맞아요. 전기차의 판매도 일단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사실상 중국의 업체들을 밀리면서 사실상 테슬라도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일단 또 밸류를 낮추다 보니까 주가는 또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선주자 중에서 이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이번에 또 이제 참여해서 또 공화당 후보로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친환경주에 또 부정적인 이제 정책들을 갖고 나오는 상태였고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일단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전기차 일단 속도절에 지금 나서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정적인 이제 요소들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일단 이것을 선 반영해서 떨어진 것을 갖다가 여기서 계속 더 떨어지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가격 인하를 하고 뭐 정책의 어떤 속도가 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은 일전에 이제 그 전기차 산업이 일단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일단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경쟁을 갖다가 하면서 일단 가격 인하를 하다 보니까 또 일단 내연기관차고 가격차가 좁혀지게 되고 그 좁혀지다 보니까 일단 이제 뭔가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또 일단 이제 전기차가 또 앞으로 많이 팔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연말에는 일단 이제 전기차 산업이 회복 구매를 가지 않을까. 그걸 미리 반영해서 일단 국내 일단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벌써 바닥을 탈출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ETF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코덱스 ETF 레버리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뭐 타이거 2차 전지, 소울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바닥을 다 탈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향후 일단 연말에 있을 2차 전지 업황의 어떤 호전을 갖다가 미리 주가가 선행해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보는 것이고 일부 종목들 맨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에코앤드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이런 이제 종목도 일단 이제 CNT 도전제로서 일단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것도 일단 또 덜썩이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리튬 관련도 보면은 이제 지금 미래는 아란텍이라든지 강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도 일단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선행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업황이 안 좋다? 이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 업황이 좋을 것을 갖다 미리 주가가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리튬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리튬 가격을 갖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일단 이제 여기서 일단 이제 급락을 갖다 이렇게 보였다가 또 들었다가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리튬 값이 일단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약간 미세하게 반등했다가 횡보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이렇게 바닥을 굳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원자재 투기 세력들이 아마 일단 리튬의 어떤 이제 재고 조정이 일단 마무리돼 가다 보니까 좀 이제 매집을 갖다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재고가 이제 소진이 돼 가다 보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일단 이제 주가는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점을 갖다가 미리 읽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리튬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ETF가 일단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세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주가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하고 있죠. 리튬 그 가격 ETF가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리튬 값이 바닥을 치니까
지금 이제 리튬 ETF에 일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회복 국면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회복해 가지 않을까. 그 앨범 말에 있던 이제 CEO도 말했듯이 리튬 가격은 바닥을 치고 일단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왜 올라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도 일단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들은 사놓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 산업 회복 국면으로 가는 이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 또 2차 전지 산업에도 키포인트인 리튬 가격의 급락세가 진정되는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는 워낙에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송 대표님의 또 2차 전지에 대한 또 추가적인 모멘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한국수 대표님 리튬 쪽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세계 1위 그 관련된 그 캐틀이 리튬 강산에서 채굴을 좀 줄이겠다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앞으로 그 2차전지 투자에 있어서는 작년도 있었지만 양극재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약간 포커스를 바꿔서 보시는 게 올해는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중국화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PPT로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LG 그 화학이 지금 최근에 그 GM 쪽에 양극재 25조 원에 대한 수주가 연결됐잖아요. 네, 그걸 보면 그만큼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주가 돌았다는 거잖아요. 뭐 LG, 엔솔이 우리가 LNF라든지 최근 GM이 포스코 PCM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에 이렇게 25조 원 수주를 줬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은 양극재도 이번에 수출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1월 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만 올라오면은 이제 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료 많이 보여드렸죠. 이제 제가 작년에도 연말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FSC 발표해서 엔캠 전액에 대해서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부분에 보조금에서 가장 전액 쪽이라서 그러고 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중심에 있는 그 기업들이 됐죠. 네, 동아기업, 솔프홀딩스 흐름들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핵심 강물에서 탈중국화 이게 FEOC가 바로 탈중국화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그 양극재, 음극재, 동막이라든지 이쪽이 좀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에코엠드림도 그 이유 때문에 급등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역시 탈중국화에 대한 주시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대표님의 두 번째 유망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망 섹터는 송재호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양대 산맥인 것 같아요. 근데 저 PBR 빼보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지금 그래도 주목받고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 AI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된 PPT 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제 삼성전자가 AI 슈퍼칩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쪽에 그런 관련된 특히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AI 반도체 대장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GPU라는 특히 그래픽 쪽입니다. 그래픽에서 파생된 이제 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AI 반도체니까 순수하게 보면 진정한 AI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이 이제 발벗고 나섰는데 엔비디아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픈 AI 회장이 같이 연합해서 앞으로 거대한 투자를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에 대한 신규 투자가 앞으로 향후에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항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에서 한번 기획해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컴퓨터를 보더라도 이제 CPU가 있죠. 인텔이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픽 카드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노트북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모니터 연결하잖아요. 그게 바로 GPU라는 그래픽 그 카드에 있는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제 AI 반도체 최적화다 보니까 쓰였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HBM이라든지 이제 GDDR 원래 GDDR이 어떤 서로 간에 이제 그 역할을 해줬는데 이것보다 큰 HBM의 반도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CPU도 DDR 제품이 필요했고요. 여기에 CPU하고 그 GPU 연결된 게 CSL이라는 게 이제 떴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GPU를 진짜 순수한 그 반도체, AI 반도체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이 이미지에 보신 대로 실적으로 사람처럼 판단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요즘에 이전에 NPU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뜨고 있는 단어가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이름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반도체에 있어서 성장성이 더 커질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제품을 AI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AI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갤럭시 S 시리즈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TV라든지 노트북, 로봇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온 디바이스 A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로봇 이런 쪽 PC 쪽으로 팀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점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실적으로 이 AI 관련해서 보면 갤럭시 S 시리즈 노트북 출하량도 관련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그 어떤 흐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 에어폰의 보급도 이제 계속 40%까지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올해 안에 AI 그 이벤트가 모멘텀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애플 다양한 이 컨퍼런스가 일정이 올해 내내 있습니다. 아니면 상반기에 AI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받는다는 점. 그래서 특이한 뭡니까?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메모리도 탑재량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에서 AI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적인 흐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DDR4에서 5로 어떤 세대 교체를 하는 점도 주목하신다면 AI 반도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대표님께서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온디바이스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다시금 짚어주셨고요. 한 대표님의 시선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선별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간결하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지금의 상태에서는 사실 뭐 반도체는 우리가 뭐 아까도 이제 잘 이제 그림판으로서 일단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뭐 CXL이 일단 이제 HBM보다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CXL로 점차 이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는 온 디바이스로 일단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들의 이런 인공지능,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일단 들어가면 또 반도체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산업을 갖다가 일단 이제 비타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산업을 갖다 한 단계 또 도약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일단 이제 성장 산업,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저 PBR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장 산업으로서 일단 반도체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의료 로봇이라든지 또는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야말로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대표님의 또 클린업 섹터 살펴봤고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 포인트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난주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 산정 방식과 함께 또 지난 경기 종목과 수익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주 종목의 수익률 만나보기 전에 수익률 산정 방식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후 방송은 주중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방송 다음 날 시초가 대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측정하고 있는 점 여러분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종목의 수익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한옥석 대표가 가져온 어버브 반도체가 1.72%, 이어서 코세스가 6.15% 수익률 달성했고요. 다음으로 송재호 대표의 종목입니다. 한양ENG가 5.43%, 이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며 뜨거운 모습 보여준 종목이죠. 네, 패스아크가 무려 38% 가까운 높은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종목의 수익률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종목들의 리뷰 스튜디오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분의 수익률 모두 좋았는데요. 오늘 송재호 대표님께 박수를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종목이 하나 딱 보이는데요. 네, 패스아크 오늘 날아갔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시간에 뭐 희한하게 네. 상한가가 한 여러 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5, 6개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부분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페스 아크도 제가 온 디바이스 AI, 특히 그 MWC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련주 해서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제 가장 여러분께 강조했던 게 바로 이제 밸류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가 이쪽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느 회사가 수혜받는지 보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네페스아크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주목을 해드렸는데, 한번 차트 보시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기업은 예전에도 여러 번 이제 투자했던 기업이라서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여러 개 공언한 게 있었죠. 근데 바닥주에서 급등주 나오는 거 보여드리겠다 했었는데 이 구간 26,000원에서 아래쪽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한번 급등 나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오늘 상한가까지 왔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지금 그때 그려드린 대로 3만 원대를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좀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실 필요겠고요. 이 기업은 이제 테스트 시스템 봐도 이제 테스트 전문 기업이거든요. 뭐 짧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큰 어떤 저항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본격 그 회복이 된다면 5만 원대도 충분히 나중에 긴 호흡에서는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신다면은 이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이 부분을 제가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닥에서 잡아주신 급등주 네페스아크 또 추가적인 시세 역시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